안녕하세요, 옆집겜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공유를 좀 해볼 내용은 매매법 그리고 원칙이란 기준,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매매를 할 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매법 같은 경우는 매번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단한 게 없어요. 뭐 새롭게 다시 눈이 이제 번쩍 떠지는 그런 매매법은 저나 아니면 시청자 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만한 매매법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매매법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매법은 그냥 이제 이전에 있던 것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타점을 수정하고 뭐 그렇게 매매하는 정도가 저는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법을 이제 뭐 상따 아니면 낙주, 눌림, 돌파 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이 정도로 저는 크게 나눠 놓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상따나 하따, 그리고 또 뭐 낙주 같은 거는 위험해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먹을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많이 잃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잘 하지는 않아요. 특히 핫다나 낙주 같은 거는 이제 아예 하질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저는 돌파 또는 눌림 이 두 가지로 매매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럼 이제 돌파와 눌림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먼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매매를 할 때 하는 이제 돌파나 눌림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먼저 이제 돌파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자리 아니면 또는 이제 의미가 있는 가격, 그걸 이제 뚫어줄 때 매수를 진행하고, 힘이 쏠려 있는 그 상황에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고 손실을 보기 전에 빠져나오던가, 아니면 힘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뚫어줄 때 들어갔다가 급락이 나오면 손실을 보고 나오던가, 뭐 그렇게 매매하는 게 돌파고요. 눌림은 이제 돌파를 하고 난 후에 떨어지다가 일정 가격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하러 가는 상황, 지지를 해주다가 다시 이제 돌려 세워서 돌파를 하러 가는 상황에 지지를 보고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 전 고가를 터치해 줄 때 털던가 아니면 그 위에서 털던가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눌림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매매는 이게 다예요. 매매법은 사실 뭐 찾으러 다닐 것도 없고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검색기 또한 뭐 어떤 검색기를 쓰던 조금은 더 빨리 뭐 캐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걸 캐치할 수도 있겠지만, 검색기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뭐 제가 얼마나 빨리 그거를 캐치했다 이렇게 느끼기엔 메리트가 없고요. 검색기를 돈 주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검색기에 너무 열중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이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안에서 상위권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종목을 찾고 기준에 맞는 종목을 이제 매매 원칙에 맞게 매매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종목이 제일 중요한 건 맞죠. 종목이 제일 중요한 건 많은데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종목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지금 다 이목이 집중돼 있고 수급이 쏠리고 주도주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기준에 맞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기준에 맞는 종목 고르는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돌파랑 눌림 매매를 한다고 쳤을 때 제 기준은 이거예요. 전고가 이 전고가를 넘어서 줄 때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 그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고가를 넘어서 줄 때 들어가서 잘 먹고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도 음봉으로 빠졌다가 고가를 터치하고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떨어졌어요. 급락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걸 어떻게 파느냐, 1%대에서 일부 한 50% 정도 손절하고요. 3% 전에 3% 그냥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전량 손절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고가가 2%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0.44 이러면 3% 그죠?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 1% 여기서 한 50% 털리고 이 밑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다 손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또 하나 있고요. 제가 그리고 돌파를 했을 때 전 고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 전 고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지면 전량 손절하는 그런 원칙도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털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를 보고 들어갔을 때는 저는 손절이고 이 부분을 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익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눌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눌림으로 보고 돌려 세워줬을 때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눌림으로 봤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져 줄 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걸 다시 올라와 줄 때 시가 회복할 때 들어가서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약 요정도 그럼 1.7% 한 요정도면 1% 하고 1% 뛰기를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DS 단석 같은 걸 본다고 해도 요렇게 봤을 때는 수급이 많이 올려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장초에 들어갔겠죠. 장초에 보면 이걸 또 보면은 제 매매법으로 돌파를 해준다. 전 고가를 돌파해주고 시가에서 위로 돌파해주는 이때 들어가서 요럴 때까지 뭐 먹다가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까지 먹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위로 막히는데 뚫었다 생각을 했는데 밑으로 떨어질 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재차 여기서 잡다가 돌려 세우는 걸 보고 이제 먹을 수도 있어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뭐 더 견뎠다가 위에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이런 원칙은 아까 전이랑 똑같은 거고, 그럼 손절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올라갔는데 여기 마이너스 15%니까 여기서도 뭐 털리려면 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요렇게 보고 제가 요쪽에서 산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돌려 세워줄 때. 근데 얘네가 올라가는 척하다 빠지잖아요. 근데 빠졌는데 얘가 다시 올라줬으니까 다행인데 빠진 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어디서 손절을 하냐면 1%에서 50%를 날리고 마이너스 3%에서도 50%를 날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눌림을 보고 들어갔을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전 고가 위에 라운드 피겨 9만원 9만원짜리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9만원짜리 아니면 요 자리 있죠. 요런 자리
저가가 93,300원. 93,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요 정도. 한 97,000원. 아니면 95,000원. 95,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고, 지지가 안 된다 생각하면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자신만의 기준이고, 매매 원칙이겠죠. 종목을 고를 때는 자신만의 뭐 기준이 있겠죠. 뭐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일봉상 위치가 어딘지, 아니면 지금 얘가 재료가 뭔지, 뉴스가 어떻게 떴는지, 아니면 조회 종목 순위상에서 지금 얘가 상위권에 있는지,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매 원칙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제 매매 원칙도 뭐 뚫어줄 때 들어간다, 뭐 그러면 뭐 뚫어주면 먹는다, 뭐 손절은 1%에서 하고 3%에서 전량 손절한다, 아니면 뭐 시가 깨질 때 전량 턴다, 아니면 눌림으로 받았을 때는 그 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라인, 지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라인, 여기서 이 가격도 지지가 안 되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라인에서 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들어가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어느 쪽에서 들어가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손실이 나고 수익이 나고 하는 거는 당연히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게 맞긴 한데, 내가 아무리 같은 기준을 놓고 같은 원칙을 써서 매매를 한다고 해도 그게 또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어쩔 때는 수익이 나고 어쩔 때는 손실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세운 기준이랑 원칙에 맞게 매매하는 거. 그냥 기준이랑 원칙만 지키는 거. 기준 원칙 지키는 거는 뭐 시장 상황에서 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랑 원칙은 적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좀 뭐 중구난방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매매법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다. 더 뭐 눈이 확 떠지게 좋은 매매법도 없고, 뭐 어떤 매매법이 더 우월해서 더 그걸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법 따위는 없다. 그리고 검색기 또한 뭐 그렇게 크게 뭐 내 매매에 영향을 줄 만한 검색기도 사실 뭐 그렇게 없다. 이게 그냥 제 결론이에요. 대신에 기준이랑 원칙이 더 중요하다. 내가 세운 기준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고, 기준이랑 원칙을 검색기나 아니면 매매법을 찾는 시간에 기준이랑 원칙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제 얘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10월도 힘들고 9월도 힘들고 계속 힘들었어요. 당연히 돈을 잃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본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약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많겠지만, 이게 수익과 손실을 떠나서 그냥 힘들어요. 힘들어서 내가 잘 하고 있어도 수익이 안 날 수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한 확신이 뭐 없어서 좀 흔들려서 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때까지 잘 지키면서 했던 걸 바꾸려고 한다던가, 새로 다른 걸 하려고 한다던가 하기보다는 내가 기준이랑 원칙을 잘 세웠으면, 맞아요, 그건 맞는데 타점이 잠깐 지금 시장이랑 안 맞기 때문에 좀 수정하는 거, 타점을 좀 수정하는 거,
그런 게 좀 시장에 맞춰서 수정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잘 맞는 장도 있고 안 맞는 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돈을 번다, 나도 저 매매법을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매매법을 찾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저 종목을 어떻게 골랐지? 저 검색기는 뭐지? 하면서 검색기에 혈안이 된다던가, 그런 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냥 기준이랑 원칙을 잘 지켜서 하루하루 경험을 쌓아가는 거. 손실이 나더라도 최대한 적게 잃고, 뭐 그냥 일정 금액만 잃으면서 내동하지 않고 좋은 경험 쌓는 거. 손실을 잃더라도 내동으로 잃기보다는 내가 기준을 지켜서 매매를 해서 잃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월 달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달도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거래대금 보면 어쨌건 5조, 아직도 5조, 뭐 4조 이런 식인데요.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요번 한 달도 시청자분들이 뭐 어렵게 돌아가시지 마시고, 매매법 아니면 검색기 이런 거에 또 너무 꽂히시지 마시고, 그냥 기준이랑 원칙 지키면서 우직하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말 이제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본인만의 기준이랑 원칙 지키시면서 좋은 경험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